안녕하세요. 엄마 아빠 자녀 교육 힘들죠? 이상덕 TV입니다. 오늘은 IQ, EQ, MI, 다중지능지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. IQ도 들어보셨고 EQ도 들어보셨지만 다중지능지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오늘 설명해 드려야 되고,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 AI와 우리가 겨루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 세대는 특별히 다중지능지수는 꼭 알아야 되는 그 지능지수입니다. 그래서 이 지능지수를 잘 알아보고 또 자기 적성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개척하게 되면 훌륭한 아이로 또 사회가 필요한 인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IQ, EQ, SQ, 그 다음에 M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자녀를 키우는데 참고하고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지능이, 사람들의 지능, 자녀들의 지능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어떻게 또 개발시켜 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IQ는 1990년대 초에 프랑스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가 취약 연령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, 잘 따라오지 못할까,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IQ입니다. 그러다가 1995년도에 와서 하버드대 심리학과 데니얼 골만이라는 이 교수가 이런 책을 발표합니다. EQ 감성지수는 왜 IQ보다 중요할까?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발표하는데, 그러고 나서 세계적으로 이 EQ 감성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었는데,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IQ가 높은 사람이 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, 또 그러면 반면에 IQ가 낮은 사람이 어떻게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, 그렇게 대두된 것이 이제 EQ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IQ는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데 좀 쓰이기도 하고, EQ는 사회성, 공감 능력을 측정하고, 공감 능력을 말할 때 EQ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IQ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, 내가 IQ 테스트가 얼마 나왔어? 나는 IQ 테스트, IQ가 몇이야? 이 친구는 나보다 낮아? 또 내가 또 누구보다 낮아? 이렇게 해서, 그러면 공부를 잘하겠네? 학업도 잘하겠네? 못하겠네? 나중에 IQ가 높으니까 성공도 하겠네? 이렇게 측정하고 얘기를 하고 실망하거나 또 자신감을 갖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쓰일 때가 많았었는데, 이 IQ와 EQ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많이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현대에서는 IQ와 EQ를 넘어서 다중지능지수라고,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다중지능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패도 이제 판가름이 나고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통계를 보면 IQ가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20%, 그 다음에 EQ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30%. 다중지능지수 그 외에 전체적인 지능을 가지고 가름할 수 있는 거는 70%가 된다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다중지능지수는 언제부터 우리가 다중지능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, 하버드대 심리학과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다중지능지수 8개를 발표하면서 그가 연구한 바, 그리고 선배들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IQ, EQ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연구를 거쳐서 이 8가지 다중지능지수에 대해서 발표했는데, 그걸 발표하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,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서 이 다중지능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어서 최근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 다중지능이 어떤 부분이 얘가 발전했고 나 스스로 나는 어떤 부분이 발전했는지, 그리고 제가 키웠던 우리 자녀들은 어떤 게 다중지능지수가 또 개발되고 향상되고 또 그게 높은지를 보면서 그게 맞구나. 이 다중지능지수에 따라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개발시켜주면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기 재능이 아주 개발되는 그런 다중지능지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8가지 다중지능지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언어지능, 논리수리지능, 공간지능, 신체운동지능, 음악지능, 대인관계지능, 자기성찰지능, 자연탐구지능, 이렇게 총 8개 지능으로 하워드 가드너가 구분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제9의 지능이라 그래서 SQ라고 그래서 소셜 코션트라고도 제9의 지능이
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AI 인공지능과 살아가는 시대에 꼭 필요한 지능이기 때문에 이 SQ는 따로 제가 1시간을 두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, 오늘은 8가지 지능, 다중지능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8가지 지능 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지능을. 그러나 그 중에서 한두 가지, 3가지 정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은 지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아이는 이 8가지 중에서 어떤 지능이 확실히 높은 것 같다, 다른 아이들보다. 어떤 지능을 개발하면은 이 아이가 그쪽 방면으로 전공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릴 때에 이 지능을 자기 자신은 잘 모르죠. 그러나 엄마 아빠가 보고 주위의 선생님들이 보고 관심 있는 사람이 봤을 때에 이 아이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중에서 이게 확실하게 높다고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아이들 적성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아이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틀어서 개발해 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언어지능과 수리지능, 논리지능,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따지고 있는데,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8가지 지능이 사회에 나갔을 때 또 공부할 때 자기 적성을 개발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유전적으로 봤을 때에 어느 쪽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또 지능인지를 파악을 빨리 하시면 미래에 결정하는데,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언어 지능입니다. 말이나 글을 잘 사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외국어를 잘 습득한다든가 말을 조리 있게 한다든가 재미있게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이죠. 그러니까 언론인들, 개그맨들, 그리고 또 정치가들, 교수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언어 지능이 높은 것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 수리 지능이 높은 것입니다. 이거는 IQ와 좀 관계가 되는 논리 수리 지능인데 숫자나 기호, 상징, 부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사람, 학생.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가 좀 있고 그 수학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얘기를 두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지능입니다. 세 번째는 공간지능입니다. 공간지능은 그림이나 지도, 그 다음에 입체 설계, 그리고 공간에 관련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딱 보고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분야에는 건축 설계, 인간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, 아주 많은 영역들이 여기 공간지능에 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자기가 썼을 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을 어디만 다니면 되고 이 부분에는 어떤 꽃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게 놨을 때에 사람들이 눈에 편하게 또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관찰하고 그것을 빨리빨리 이게 해내는 창조해내고 고안해내는 것들이 이제 공간지능입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 지능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지능입니다. 화성, 음계 같은 음악적인 요소들, 그리고 다양한 소리들을 파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적인 그 능력들을 얘기하는 건데, 예를 들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빨리 음악의 그 높낮이라든가 또 톤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제 그려낼 수 있고 또 화성해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, 지금 최근에 보면은 싱어송라이터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각 장르별 음악의 재능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음악적 재능들, 그 음악적인 높은 것도 그냥 음악에 재능이 있다가 아니고 음악적으로 지능 지수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신체적인 지능, 목적에 맞게 신체를 다양한 부분으로 움직이고 통제하고 또 그런 능력들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인데, 무용이나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또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, 이것은 신체적인 지능입니다. 물론 여기에 건강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운동을 잘한다 아니고 운동 지능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그 손흥민이라든가 여러 추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, 박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운동적인 지능이 높다는 거죠. 그 운동에 대해서 소질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6, 7, 8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우리 어머님 아빠들이
또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 들어보지 않는 지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능입니다. 최근에 이 지능들은 이것도 지능일까?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능이에요. 그래서 이것 쪽으로 많이 개발해 주면 나중에 돼서 영어 수학 기본적인 학업만 해주면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지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. 무슨 지능이냐면 인간 친화 지능. 그러니까 타인의 기분을 잘 맞추고 생각이나 감정들을 잘 파악하고 또 서로가 이해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것을 하고 팀워크를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. 그리고 적절하게 서로가 이제 교류하고 반응하고 공감하는 이 지능인데 이것이 그냥 성품이다, 성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능이에요.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사업을 한다든가 또 사람들과 협업해서 뭐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. 이 지능은 굉장히 중요한 지능이라고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있는 지능이에요. 유심히 우리 아이가 이런 지능, 대인관계가 좋냐 이 지능을 꼭 한번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음 지능은 자기 성찰 지능.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의 성격을 알고 또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기분을 잘 알고 내가 기분이 이럴 때는 이렇고 요런 여러 가지 그 자기가 내향성인가 외향성인가 그리고 내적 문제들은 어떤 문제든지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것에 자기를 잘 파악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의 신체나 또 내부나 또 자기의 정신이나 또 영적이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도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잘 알라. 그리고 메타인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이런 것 전체가 지능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자연 친화 지능인데요. 자연 친화, 자연 탐구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분야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능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과 친하거나 자연을 잘 탐구하는 지능. 많은 학생들이, 많은 엄마들이 이 부분을 지능이다. 그냥 뭐 대수롭게 그 노는 지능이다라고 노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큰, 높은, 중요한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교육시키는 학생들 중에서 이 부분이 높아서 제가 영어 수학이라든가 다른 분야들을 공부시키고 또 그 분야대로 했을 때 이 학생은 굉장히 그 분야에 높이 또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자연을 분석하고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인간과 자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어떤 지능들 특별히 이제 동식물을 잘 키우고 또 곤충을 채집하고 또 조류를 잘 관찰하고 또 자연 현상들을 딱 봤을 때 나무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든가 또 꽃이 또 어떤 꽃의 흐름을 꽃이 이게 피고 쥐고 또 꽃의 다양한 어떤 것들을 또 소재들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의외로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동물은 아무리 동물 쪽에 또 안 그러면 곤충 쪽에 조류 쪽에 아무리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은 이런 아이는 자연 탐구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성장시켜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가가 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지능입니다. 이런 8가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성품이다, 안 그러면 취미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쪽 분야가 발달한 지능입니다. 그래서 IQ나 EQ뿐만 아니라 이런 8가지 다양한 지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그 지능을 가지고 적성, 예를 들어서 MBTI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검사를 시켜서 아이들의 전공 분야를 결정하고 미래에 이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성장시켜 준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자기 분야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고 뭐 대학생이나 또 일반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갈 때 이것을 발견한다면 그때도 뭐 또 하면 되겠지만 초등학교 때에 또 중학교 때 발견해서 미리미리 그쪽 분야로 파악해서 그쪽 분야로 성장시켜 준다면 이 아이는 그 분야에 굉장히 클 수 있는 성격이나 또 지능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시고 우리 아이는 이 지능에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설명해 주시면 또 그 방향으로 연구하고 키워주시면 아이는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적성을 따라서 이 다중지능지수에 따라서 아이를 성장하고 그 분야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TV에서 이상더 TV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
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미래에 60년을 살아갈 자기 전공 분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만들어주고 그 분야를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고 그 분야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꼭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엄마 아빠들이 또 자녀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이상덕 TV였습니다.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교육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